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제목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사부가 나와버렸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주머니는 글 2개를 마지막으로 싸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글 지우고 그게 잡힌 거죠. 그리고 글을 지우고 도망을 간 만큼 더 이상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1, 2, 3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번 사연은 저도 날로 한번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오후 늦게 어머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 아이의 엄마가 저희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큰동 서인 저와 자기 딸과의 사이가 어땠는지 먼저 캐묻고 싸댄 것 같아요. 아우씨 기분 더러워. 마음 가라앉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속이 울렁거리네요. 그러니까 아래 내용은 그 예비 동서가 될 뻔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쓰니의 시어머니에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애 오빠도 장가를 안 보낸 데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고 본인도 돈 모으고 세상 경험 쌓길 원했어요. 그런 만큼 상견례 할 때까지도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쪽 아들 막내 꽁꽁이가 헌신적으로 뚝심 있게 굴어서 어렵사리 승낙을 했던 겁니다. 큰 동서랑 사이가 틀어진 모양인데 저희 아이가 학을 떼고 있고 신우 자리도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차피 진행된 거 없으니까 당장 엎으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와 그쪽 큰 동서랑 10살 차이도 안 나는데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채근하고 아이를 괴롭히고 얼마나 들보가 칡는지 종교 관련 스트레스를 줬고 그런 거 꽁꽁이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어제 꽁꽁이가 그러니까 이게 막내입니다. 꽁꽁이가 어제 저희 집 앞에 와서 저희 딸아이와 다시 하겠습니다. 꽁꽁이가 어제 저희 집 앞에 와서 애 아빠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이 놀라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가슴에 못 박을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겨우 돌려보냈어요. 아이가 몇 달 전부터 결혼을 겁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기 싫다고 하네요. 아이가 헤어지는 게 나을까라는 말을 2달 전부터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학교 졸업하고 일본 애니 스튜디오에 그림 배우로 유학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낼 거예요. 지금은 여행 갔으니까 꽁꽁이도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모니까 여기서 더 한 말은 안 하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여러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꽁꽁이만 보고 결혼을 시키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오빠, 즉 저희 큰아들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나서 꽁꽁이를 죽이니 살리니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꽁꽁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참 안쓰러워요. 꽁꽁이 어머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애가 술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만나게 하고 싶지 않고 또 저희 아이도 꽁꽁이 만나면 마음 약해진다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꽁꽁이 사고 칠까 걱정돼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휴, 이런 거는 만나서 나눌 대화인데 통화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끝장이 난 거죠. 물론 어머님이 저한테는 생략을 하고 말 안 한 부분도 있을 테죠. 그 집은 애초부터 결혼시킬 생각이 없던 분들이라 이번 기회에 좋은 핑계 잡고 지금이다 싶어 주랭랑 치는 거고 많이 격양된 채 저희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머님이 이 말씀 하셨고요. 저를 탓하시는 게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지금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는 말을 안 했고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도 끝에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앞에 저희 아이들이 서 있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쌩하니 문 쾅 닫고 가버리셨네요. 애들 놀라서 막 울먹이고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요. 요즘 마음 수련 중인데도 혼란한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이미 생신 전부터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결국에는 예상대로 제가 마루타가 된 셈이네요. 10년 넘게 모신 며느리 앞에서의 어머님 처세가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대놓고 어머님께 쏟아부은 그쪽 집도 참 대단한 사람들 같고요. 그렇게 우리 꽁꽁이 우리 막내 걱정하면서 울고 심파 찍을 거면 왜 헤어지는지 진짜 야근 거야. 이 그지 같은 년. 그리고 그쪽에서도 제 탓이 아니라고 했다는데도 마치 저를 탓하는 눈빛이었고요. 어머님 눈빛이 사실 소름 돋아요. 어쩔 수 없이 친며느리와 가짜 며느리와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 간절한 밤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평안이 깃들길. 그리고 이거는 그 본문글 말고 외전 올린 거 기억나시죠? 외전 뒤에 다시 덧붙인 글입니다. 본문에 앞서 미리 오해의 소지를 말씀드립니다. 결시친 판화력 좋아 이곳에 글 써요. 또 요지는 돈이 메인이 아니라 관련법과 경험담에 대해 듣고 싶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보실 분들은 제발 상처 주지 말고 가요. 부탁할게. 이미 남편과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 상태고 오늘부터 각자 알아보고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보시고 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 혹은 법을 잘 아는 분들이나 노무사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식인 끄적여도 나올 만한 댓글 달지 말고 눈팅이나 하라고 가든가. 이건 아는 거죠. 아버님 이제 가족 사항은 이렇고 그 다음에 시댁에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친인척에게 듣기로는 들어간 지분이 자세한 서류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듣기로는 이래요. 회사 출범할 때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동생이 6 그리고 시어머니가 4 6대4 공장 부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반반 공동명의 그리고 회사 부지는 전부 다 시어머니. 요 정도로 보면은 전체 지분에서 시어머니 차지하는 게 한 6 정도 되겠네요. 그죠? 참고로 시아버지 동생, 저희 남편의 삼촌은 돈만 투자한 상태고 경영에 개입 없이 수익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받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참고로 저희 형제들이, 그러니까 시댁 형제들이 모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저희 신랑은 공장 책임자, 막내는 기술 개발 쪽 총괄입니다. 막내, 계모 아들, 막내와 저희 신랑 회사 문제로 간혹 의견 다툼이 있긴 했으나 큰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요 근래 저희 집과 막내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막내가 직함은 저러하나 사무실 쪽에서 서류 최종 승인은 막내 그리고 그 다음이 전무 마지막으로 사장 저희 시아버지 순이었습니다. 자기 부서 쪽이 아닌 회사 관련 전반적인 승인을 말이죠. 전체 승인을 낼 때도 막내가 넘버 3네요.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 해도 공장 쪽 사장보다 권한도 더 많고 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연봉이 똑같아요. 어제 신랑을 취조하니까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원래 모든 회사에서 대졸이 더 많이 받고 특히 공장 쪽은 기술개발팀들 연봉이 세다는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저희 신랑요. 거기서 공장 일부터 배워 올라간 게 그 자리이고 10년 넘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남편보다 훨씬 어린 막내 동생놈은 올해 입사하자마자 총괄, 근본과 체계가 필요한 건데 이게 무슨 개벽닭이야. 그러면서 제가 또 알게 된 건요. 공장장의 위치인데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결정을 하거나 부릴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고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이 아닌 공장장이 책임을 지는 거래요. 즉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지는 거야.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인재가 나면 저희 신랑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어제 계약서 다 꺼내서 확인했고 오늘 계약서 들고 변호사 찾아가려고 해요. 물론 새 시어머니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키워주셨지만 돈 앞에서는 아버님이 본처 자식도 모른 채 하시는 건지 막내만 편애하시네요. 이러다가 우리 바보처럼 이용만 당하고 앉아서 내팽개질까 너무 겁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정리를 하면 저런 상황에서 어제 막내가 전문 부책임자 즉 부공장장을 뽑는 공고를 저희 신랑과는 상의 없이 냈고 총무과에서도 저희 신랑한테 알리지 않고 구인 공고를 올렸어요. 신랑이 어젯밤 아버지께 따졌더니 아버지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만 하시고 막내를 제지도 안 하고 그냥 공고를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편하잖아 이거.
여하튼 1차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후에 자식들이 아버님 상속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막내가 본인의 기분이나 광기로 신랑의 업무 배제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폭주하게 둘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 저희 신랑이 막내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직장 내 신랑을 향한 폐악질 등 말이죠. 못됐거든 막내가 그 자식이. 또 막내만 저희 계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필지와 소형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이 아버님이 계모의 어머님께 증여를 했고, 즉 아버님이 먼저 시어머니의 어머니, 자기 장모님께 증여를 했고 그걸 거기서 또 막내한테 증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다른 자식 2명이 먼 미래 아버님 사후에 유류분 청구가 소송 가능할까요? 와, 자기 말은 이거잖아. 시어머니의 친어머니가 준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자기 아버님이 준 게 아닌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변호사 등기상, 변호사 말은 등기상 흔적도 없고 그게 설령 다른 루트로 진행됐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런데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행을 했더라고요.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재산을 미리 본인 아들에게만 빼돌린 거라면 저희 신랑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기여한 수치와 또 제가 어머니께 드린 예단비와 혼수, 10년간 집안 살림하면서 가정에 기여한 수치 같은 게 정산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체 그 경우가 뭔지 변호사도 확실히 말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소송 들어가면서 자료 취합하고 뚜껑 열기 시작해야 알 수 있대요. 와, 저랑 제 신랑 정말 저희 시댁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돈 앞에 버려지는 꼴이라 너무 허망하네요. 이대로 절대 참지 않을 거고 여러 정보 모으고 확실시해서 뭔가 제대로 질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다 내 거라고 그거. 가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막내의 돌발 행동하는 그 기세를 꺾어놔야 가족들이 평안이 생길 것 같아요. 어제는 자기가 막내 키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가 노동관련법 잘 아시는 분들 답해주세요. 직원들 계약서 상에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 이렇게 퇴근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 다 되어 퇴근을 해요. 앞 뒷시간 청소나 개인정비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 오버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야근 수당 지급이 1시간 단위부터 돼요. 만약 6시 10분까지 일을 했다면 야근 수당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지 같아. 연봉 협상 시 말이 협상이지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감히 형님에게 통보를 해? 특근이나 야근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눈꽃만큼 오르고 다른 직위수당이나 업무수당들을 올려요.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 연차수당을 연차로 쓰지 않는다고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하는 해당 연도에 안 쓴 연차수당만 퇴직금으로 주겠대요. 막내 차가 2대인데 한 대는 개인 소유고 또 한 대는 업무용으로 출퇴근용 법인 장기 렌트카입니다. 또 법인 카드를 신랑이 하나 막내가 2개를 소지하고 있고 다른 임원들도 갖고 있다는데 어디까지가 업무용 지출인지요? 막내가 법인 카드로 개인 물건을 구입할 시 회사 자금 쓰는 건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횡령 같은 거 말이야. 제가 한 발 늦어가지고 댓글을 못 잡아왔어요. 야, 근데 저래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결국엔 이제 지우고 도망갔는데 어제는 그렇게 자기가 막내를 거듭 키웠다, 내가 엄마다, 작은 엄마다 이래놓고 오늘은 막내 새끼라 그러네.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